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까요? 대통령 윤석열은 귀가 없습니까? 눈이 없습니까? 모두가 이 모든 일은 김건희 때문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싹 바꿔라. 국민이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국민 무시고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오늘 정치 1번지에서 기자회견 내용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진애 전 국회의원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박영식은 그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용빠따에 지난주부터 함께 하셨죠? 맞습니다. 네, 예. 지난주 금요일 4시 반부터 함께 하고 박영식은 있습니다. 그 신대로 용빠따가 힘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용 햄머가 된 것 같아요. 몽둥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진봉 교수님 대타로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서 네, 모친상을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렇게라도 위로를 드리겠다고. 최진봉 교수님한테 죄송하지만 닭 대신 꿩입니다. 저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기자회견 좀 쭉 보고 있었는데, 야, 참, 아니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될까요, 김진애 의원님? 아니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보고서는 너무 웃었는데, 아니 이게 인생 토크쇼입니까?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던데, 아니 이분은요 공사 구분이 안 될 뿐더러 대통령으로서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엄격하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확실하게 한 거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건이 얘기가 나오면은 일단은 완전히 눈에 콩꺼풀이 씌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건희 여사를 쉴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는 모든 거는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대로 59분 모두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얼마나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얼마나 할지. 그러니까 질문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시니까. 네. 오늘 뭐 시간도 되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스타일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네.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질문도 잊어버리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왜 기자회견을 했을까 참 궁금한데,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칼럼을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맨 첫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김 여사 남미 순방 가야 되거든. 이달 말로 알려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돌연 7일로 당겨지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소리다. 다음 주부터 페루와 브라질에서 다자 외교 무대가 잇따라 열린다. 조선 제1사랑꾼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이번에도 동반할지 말들이 많다. 정말 그러려고 기자회견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윤경호 선생님. 그렇습니다. APEC 정상회의, 그다음에 G20 뭐 정상회의 이런 건데, 그 조롱을 들어도 싸요. 예, 그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대외 활동 포함한 일체의 뭐 이런 요구가 빗발친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나와서 뭔가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가겠다.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책임감 때문에 아까 10시부터 시간을 재가면서 한번 봤거든요. 예. 대국민 담화 딱 15분 하더라고요. 예. 그 15분 동안에 김건희라는 이름 한자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제처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예. 했어요. 느닷없이 죄송하고 진심 어린 사과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뭐 물가 얘기하고 더위 얘기하고 추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죄송, 진심 어린 사과 이렇게 됐는데, 글쎄 기자들의 질문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배려해야죠. 그러나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오기까지 40분 이상이 걸렸어요. 예. 그것도 저는 좀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뭐 이제 혹시나 했는데 이제 역시나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된 거고,
예고편이라는 게 이틀하고 어제 사이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제 어제 사이에 대통령실로부터 나왔던 뭐 뉴스들을 따라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어제였던가요? 이제 기사 보니까 그것도 동아일보 보도였네요. 참모들 모아놓고 자 이제 정확하게 내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한 지점이 어떤 건지 얘기를 해봐라 라고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되물었다라는 것은 기자회견의 분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아마 대국민 담화라고 이름 붙이기 이전에 지난 8월에 있었던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와 마찬가지로 대국민 담화 담이 온다는 겁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마 다 담이 오셨을 거예요. 그런 어떤 고통을 좀 겪으셔야 됐던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처음에 아마 이 그 15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옆에 사이드로 나와가지고 90도로 꾸벅 사과를 합니다. 그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니까 아 이거는 짜맞춰진 각본에 의해서 대통령이 그저 신용만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정도의 인상을 다들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바로 그래서 기자가 한 분이 여쭤봤어요. 왜 사과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질문 배경이 좋았어요. 뭐냐? 계기가 예. 뭐냐? 예. 그리고 그 답변하는데 그 기자 표정을 혹시 보셨나요? 저 보는데 그 기자가 아주 질문을 잘했어요. 제가 어제도 방송하면서 제발 기자들 질문 좀 잘해라. 쓸데없이 그냥 오랜만에 내 얼굴 나오니까 엄마 내 얼굴 잘 봐 이러려고 막 멋있는 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딱 하나만 물어봐라. 그래야 도망 못 간다.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딱 다른 말 안 하고 대선 후보 된 뒤로 명태균 통화했냐 안 했냐 이것만 물어볼 거다. 근데 어제 제 말을 들었는지 오늘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뭐 때문에 사과하는 거죠? 그런데 동문서답을. 통문서답하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질문이 바로 그래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 추가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이렇게 혼자서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자한테 뭐 근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추가 질문 기회를 줬는데도 말을 못해. 아니 제가 지금 막 관찰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4명이 앉아 있는데 저 빼고는 다 기자야. 그러니까 세 분의 분노가 훨씬 더 높으시네. 저희는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글쎄 말이죠. 뭐가 무서워? 그러니까 정말 그 분노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보면서 사실 오늘은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 또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딱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그 자화자찬하지 마라 했어요. 두 번째, 그 박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하나 바꿨습니다. 매정하지 못했다는 거로 바꿨더군요. 세 번째, 특검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특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는데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들은 거에 의하면 딱 하나 정말 확실하게 요번에 팩트로서 확인이 된 거는 그렇게 주저리 하시니까 결국은 이실 찍고 하시던데 본인의 핸드폰으로 김건희가 썼다는 김건희 거. 여사가 문자를 다 보냈답니다. 실토가 됐죠. 감사하는 문자를 보내느라고 했습니다. 그 체리 따봉 다 김건희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이런 소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로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던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든 보안폰을 가까이 한다기보다는 개인 폰으로 그렇게 사적으로 연락을 많이 했다고 그랬고 이게 재밌는 게요. 아까 지금 김진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 예전에 그 공무를 하고 있었을 때 검찰총장 시절부터 본인은 공과 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일을 해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안폰을 안 쓰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폰을 쓰고 자신의 개인 폰을 자신의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그 새벽 늦은 시간까지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공사 구분과 같은 동치가 되는 말인 건지 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거든요. 저건 아니 근데 그렇게 이실 찍고 하니까 좀 고맙던데 근데. 지금 기자회견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렇겠죠. 현재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또 계속 좀 들어보고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특집 방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후 4시에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렇게 2분 모시고 오늘 기자회견 한번 차근차근 한번 좀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특집 방송 오늘 오후 4시에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세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윤석열 하나도 안 받겠다. 둘째는 한동훈 졸라 미워. 한동훈 이거 정말 안 돼. 그거 확 느꼈고요. 세 번째, 김건희 내 휴대폰 썼어. 이 세 가지는 일단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차차 되겠는데 먼저 이 개사과 한번 보시죠.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와서 사과를 한다고 절을 해요. 사과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그걸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만 뭐 때문에 사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기자회견을 한 거죠? 두 번째로 또 사과 원칙이 뭐냐? 앞뒤로 변명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거기에다 변명을 붙이면 사과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쭉 나중에 들어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더만. 우리 아내가 순진하고 또 매정하지 못하고 선거 때는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사과는 한 거예요? 그 절하는 거 한번 봅시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좀 잘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뭘 사과했냐고. 뭐에 대해 사과하느냐? 뭘 뭐에 대해 사과하느냐? 그 이제 앞으로 나 사과했지 않느냐? 이제 이 논리를 얼마나 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뭐 큰 갈림길이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심지어 보수 진영, 보수 언론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아마 국민 내부에서 국민들 중에 또는 야당에서도 이제 둘로 나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헌정 질서라는 유지, 헌정 질서의 유지, 뭐 이런 대의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 또는 역풍이 뭐 불 수도 있다. 그래서 탄핵, 하야 이런 거에 조건을 달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당신 나의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라는 여론에 동참하는, 동승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서서 그 우리 백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해외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조롱 섞인 기사들도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기 위한 기자회견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론의 동향을 살펴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의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 여론조사의 어떤 반등을 꾀하는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을 거라고 봐도 될 텐데 다만 진짜로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국민 여론들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저는 사실 가능성이 낮다고 봤거든요. 근데 저 사과의 내용과
이 대국민 담화문 15분짜리만 봤을 때도 저 사과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애티튜드만을 봤을 때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전망들이나 예상들은 뭐 많이들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에 25에서 7로 떨어지는데 약 3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전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일 지지율 나오는데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저는요, 역시 백운기 앵커님이 훨씬 더 노련하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오늘로 잡았겠어요? 오늘 잡은 게 이제 갤럽이 화수목을 하니까, 오늘의 마지막을 하는데, 지난주일에도 목요일 날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거 한 20% 반영됐는데, 오늘도 아마 이거 해가지고 오늘 거를 조금 건졌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내일 갤럽은 약간은 오르는 거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은 오를지도 몰라서 일단은 딱 스톱을 시켜놓는 거로는 일단은 되는데, 근데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사흘 정도 조사를 할 겁니다. 네. 화수목. 오늘 들은 것도 반영이 좀 되겠지만 정말로 저런 것을 기자회견이라고 하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상식적이죠. 그렇지만 또 분명히 들으면서 밤잠 못 자고 나라 걱정했다라고 할 때 가슴 아파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적어도 화수 이틀간 기자회견 한다라고 한 자체만으로도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방금 대구 경북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대구 경북 지역에는 죄송하다라고 하니까 대구 경북이 지난번 갤럽에서는 전체 19% 평균보다 더 떨어진 18%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를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이걸 노리고 한 거죠. 그걸 노리고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대비해서 해외여행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올려놔야 그래야지 해외여행을 떠나도 뭐라고 괜찮을 텐데 근데 저는 그 잠깐의 효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제목이 원래 끝장 토론 아닙니까? 끝장 회견. 끝장 회견이에요. 예. 끝장 회견인데 저는 끝장 났다고 봅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한 거를 보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불신하는 게 76%가 나왔어요. 76.1%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셨네. 그러셨네.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이 토론을 끝내고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외교 안보 쪽에서 트럼프 이제 관련해가지고 나올 텐데 오늘 끝나고 나서 이 불안 요소라는 게 좀 더 크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아니 김건희 앞에만 서면 사람이 저렇게 쫄아드는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그리고 대통령의 저 핸드폰을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 바깥에만 안 나오면 뭐해? 지금 비밀 전화기를 3개를 쓴다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플러스 하나 대통령에게 것까지 다 써가지고 할 텐데 아니 대통령 핸드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알게나 뭐냐. 저는 이런 불안감을 훨씬 더 높이리라고 봅니다. 내일 여론조사 지지율 반짝 오를지 몰라도요. 이제 저는 앞이 보입니다. 예. 이건 이제 다 마지막 찬스였거든요. 윤석열한테 주어진 본인이 발로 차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것을 한번 좀 짚어볼 텐데 L22님 새털 같은 가벼움과 천박함 기자회견이 아니라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음. 난폭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 직시님 이건 그냥 제가 읽어도 되나요? 제 말이 아니고 보내주신 거니까. 네. 시발 새끼 진짜 말 많네. 시발 새끼
현실 직신님 욕설은 올리지 마세요. 아유, 배국기 앵커님 입을 더럽게 하지 마세요. 예. 땡땡 해주세요. 씨발 새끼가 뭡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동훈 나 정말 미워해요. 그걸 또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허진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허진입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요? 이미 뭐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우리 허 기자님이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인적 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저 말썽을 피우고 하면은 그거는 아예 딱 계통대로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실제로도 용산에 지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제가 직접 지휘하는 요 조직이 뭐 이런 그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히하고 뭐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지가 막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때는 직접 제가 받습니다마는 자기 업무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딱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이 아까 질문이 여러 가지 아니셨나? 만약에 그건 뭐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뭐 같이 일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한동훈 부분 또 따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준비된 대로 해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 오늘 의미를 짚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윤경호 소장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왜 기자회견을 했냐. 명태균 녹취가 나와서 본인 입으로 한 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다 됐으니까 김건희를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는 일단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에서까지 나왔고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비치긴 했죠. 김건희 대외활동 얘기하니까 사실상 이미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런 표현도 했어요.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마포대교는 뭐냐라고 바로 추가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2부속실장 오늘 발령 냈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 가동할 거다. 그 얘기 했던 거는 대외 활동 중단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이제 공식화를 오히려 선포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도대체 왜 오늘 기자회견 하라고 했느냐? 지지율 떨어지니까. 명태균이 녹취록 나왔지.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미 지금 한계점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오늘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 내 마누라 앞으로 활동 이제 공식화할 거야 라는 얘기 하려고 지금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데일리안에서 발주를 하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주로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를 많이 한다는 여론조사 업체가 했던 조사 중에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그때 60%를 넘었어요.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미 사과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내 마누라 이제부터 제2부속실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활동 공식화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엇박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본질과 핵심이고 이런 변명이 아니니까 결국 수사 받을 걸 제대로 수사받고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달게 처벌받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앞으로 공식 활동을 더 공식적으로 재개할 어떤 고리와 수단을 꺼내고 있는 그런 기자회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저희가 잠깐 뭐 자료화면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내용에서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공적 인물이죠. 공적 신분이지만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법적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어떤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하거나 지휘를 하는 걸 잘못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이거 김건희 라인 얘기가 나온 게요. 어떤 언론이 특별히 어떤 취재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 씨의 녹취록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소위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이 불거진 겁니다. 그거를 뒤로 빼놓고 지금 우리 와이프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국정농단화라는 표현도 잘못됐고 국어사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아니 나는 정말 오늘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무리 와이프한테 눈이 멀었다 그러지만 아니 자기 와이프의 잘못이 침소봉대가 되고 자기 와이프가 악마화가 되고 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루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녹취에 나온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국정 개입을 하고 공천 개입을 하고 했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다 깔아뭉개고 명태균이 하고 전화했다는 거 자체도 오늘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퉁칩니다. 그냥 어쩌다 전화 온 거 그냥 몇 달 만에 받은 거고 그래서 그냥 독담한 거고 이러고 퉁치고 말아요. 이게 말이나 본인의 육성이 맞지 안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김전희 의원님 문제 하나 낼게요. 네. 김건희 남미 순방 간다 안 간다? 아, 저는 갈 거라고 가기 위해서 했지만 저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못 가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가라고 내버려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내려와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김건희가 밖에 나오는 순간 지금 윤석열 얼굴 보는 것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김건희 얼굴이 나오는 순간 딱 부정부패, 특혜, 이게 농단, 개입 이런 게 다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이쁘게 하고 풀 메이크업 하고 그리고 싹 나오면은 그게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김건희 얼굴만 나오면 한 자릿수 분명히 떨어집니다. 가라고 놔둬야 될 것 같아. 체코 언론이 조롱했듯이 체코의 한 언론이 얼마나 조롱을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남미에 가면은 또 남미 현지 언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을 그렇게 조롱하는 기사 또 그게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죠. 아까 대통령 입에서도 국익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꼭 안보, 외교, 국방 이런 사안 말고도 실제 대통령이 뭐 모르겠습니다. 영업사원 1호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나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같이 가는 사람은 누가 대동했든지 간에 그거 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년 반 동안 영부인을 데리고 나가서 외교를 하시면서 과연 그것이 국익적 관점에 부합하는 행보였는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해외 나가면 망신이라는 겁니다. 사기꾼이라고 보도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또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또 위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근데 윤경호 소장님, 아직까지도 MBC 기자 질문 글쎄요, 없죠? 저도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해요. 아직까지도 안 MBC 기자한테 기회를 줄까?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참 그런 점에서 아까 왜 기자회견 했느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입을 열면 그게 메시지다. 메시지 관리라는 개념이 지금 없는 집단이에요. 저 용산의 비서실 전체가 저는 다 그렇다고 보는데 그 엉뚱한 사진 올리고 또 김건희를 오히려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더 뭐 꾸며놓고 그런 최종 결정을 누가 할까? 결국 한동안 조롱을 많이 했잖아요. 결국 김건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식의 얘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저는요, 오늘 그 오프닝을 제가 매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담화 10시부터 시작하는데 딱 처음 듣고 제가 첫 문장을 정했어요.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요. 역시나 그렇다는데 만약에 정말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그런 집단이라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을 MBC 기자를 시켜버려야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와? 근데 저는 오늘 왜 더 들을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냐면 아침에 9시쯤인가? 김태효가 나와가지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김태효 정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오늘 또 김태효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건 그 일을 해야 돼서 한다가 아니고 아무리 너네들 지져봐야 소용없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뭐 볼 거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사과. 역대 대통령의 그 가족 문제, 개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했던 사과 중에 가장 진정성 있는 사과 꼽힌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김영삼 대통령이 아들 인사 개입 운운하는 걸로 궁지에 몰렸을 때요. 결국 나중에 구속까지 됐죠. 네.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허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사실 진솔한 사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첫 질문한 기자가 용산 대통령실의 수석 기자래요. 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뉴시스인가 기자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을 한 것도 왜 사과하셨습니다라고 질문을 한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하고 기회를 드린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더라고요. 간사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김건희 여사가 국익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 지난번에 에이펙인가 거기 가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배우자 세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배우자 세션에 앙코르와트에 안 가고 어디 갔습니까? 혼자서. 무슨 이상한 거 들었다. 명태균이한테 이상한 거 들었다고 본인 혼자서 따로 어떤 소년 만나러 갔잖아요. 이번에 에이펙 이것 때문에 배우자 세션이 있어서 간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기존에 있던 것도 안 갔는데 무슨 배우자 세션을 가. 안 가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고요.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배우자 없었는데도 외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저 화가 나는 김에. 저는 지금 솔직히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는 거조차 국익에 좋은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뭘 몰라요. 저는 안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 저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십니까? 아니 근데 옆에서 이제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랑 저는 처음 방송을 하는데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앞에 아니가 붙으시잖아요. 그날은 매우 분노하신 날인데 오늘 제 옆에서 아니로 시작하는 문장이 지금 벌써 너댓 번이 돼가지고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예. 안경을 만지시잖아요. 맞아, 안경 만지는 그럼 분노치가 좀 더 높아지고. 합성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상대에게 이게 노출이 되는데. 제가 그렇대요. 이게 안경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분노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국빈 방문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그 부인 대동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20% 지지율 아래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유럽 여러 나라에 20% 안 되는 나라도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유럽 다른 나라 비교하면서 마누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왜 또 다른 나라 비교 안 합니까? 아까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기회를 준 뉴시스의 박미영 간사, 이제 출입 기자단에는 간사라는 게 있어요. 수석 기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워싱턴에 백악관에 돌아가신 헬렌 토마스, 그분은 이제 수석 기자라고 부를만 하죠. 그렇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은요. 의회도 그렇지만 기자 사회에도 시니어리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끝발이에요. 끝발이 아니라 누가 네. 오랫동안 거기에 출입을 했느냐. 짬밥. 짬밥. 정말 역시 짬밥이 높으세요. 아. 그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의회도 무조건 다선이 플로어 리더라 그러잖아요. 대표 맡고 하원 의장 맡고 상임위 의장이요. 그 상임위에서 다선 무조건이에요. 다수당의 다선 의원. 마찬가지로 기자실도 그 기자실에 가장 오래 출입한 사람에게 권한을 줍니다. 심지어는요.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가면 자리도 앞에 배정을 예. 배려를 미리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나 못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렌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대 대통령을 쭉 거친 백악관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항상 먼저 질문을 하는 걸 당연하게 다른 기자들도 인정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석 기자가 아니고 간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돌아가면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전에는 메이저 언론사들만 기회를 줬는데 이제 뉴시스 기자가 간사가 된 거 보니까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것 같은데,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간사한테 질문 기회 준 것, 이것까지는 서로 약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잖아요. 앞에 담화에서 사과하셨는데 왜 사과하셨습니까? 그 사과 배경을 물었어요. 그러면 담화에서는 빠뜨렸더라도 기회를 줬으면 그때 해야죠.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5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그래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침 오늘이 또 임기 반환점인 이제 10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에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에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금 그 답변할 때 그 기자 표정 보셨죠?
아유, 저런 좋게 말하면 에휴, 좋게 말하면 에휴, 나쁘게 말하면 에이 모질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기회를 줬는데 지금 4시간까지 답변한 가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임기 2년 반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 그 자리에 있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해하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방금 정말. 저 미국에서 슈퍼챗을 보내오셨는데요. 유니 위버님께서 US 달러로 19.99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 Thanks for being you예요. 용영호 소장님 워싱턴 특파원했으니까 영어 해석 좀 해줘요.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이것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니 위버님 정말 감사하고요. 이 슈퍼챗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근데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마음이라도 좀 풀렸겠어요. 왜 사과했냐고 그러니까 참 부족한 제가 대통령 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2년 반이 됐는데 2년 반 동안 여러분들 진짜 괴롭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진실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지지율 90% 올라가 버려요. 아니 가면서 보세요. 아까 저거 보면 네. 오늘 앞에서 굉장히 저기에서 2027년 5월 10일까지 제가 그거 들으셨군요. 나 그거 들으면서 네, 5월 9일까지 내가 대통령을 하는 2년 반을 더 할 예. 때까지 이러고선 명토박도 딱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날짜를 막더라고요. 저 그거 딱 나안 듣는 나가. 순간 명태균 생각났잖아요. 글쎄요. 김영선이한테 세비 한 전 끝까지 뭐 이렇게. 정말 절대로 안 나가. 나 1%가 돼도 하야 탄핵해봐 어디 막 딱 그런 말이더라고요. 야 정말 딱 그 부분 넘어가는 저도 게. 그렇게 의미 있게 혹시 그 부분 준비됐나요? 네, 가보. 예,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어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고 느낀 게 과거에 이제 우리 추윤 갈등 기억나시잖아요. 그때 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말다 했던 그 어떤 의기양양한 태도랄까? 그게 다시 한번 또 느껴지기도 했고 이게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백운기 앵커께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좋은 사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재거취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자신 집무실에 놓여있는 더 벅스스타 피어라는 구절처럼 이 세간의 모든 비판과 비난을 제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제6성 녹취가 등장한 부분, 공천 개입 의혹, 내지는 우리 제 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요 간단한 한 문장이면 다 끝날 텐데 전혀 아무 설명 없이 하나만한 얘기로 그냥 일변도로 해버린 겁니다. 그 명패도요 요즘에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The buck stops here가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만. 여기는 여기까지만.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예, 모든 짐은 여기까지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래서 여기다 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얘기가 김건희 이름 석자만 나오면 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고 뭐 도저히 이성적인 대화나 판단이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누구는 뺨말 맞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참모들과 회의를 분명히 했지 않았겠어요? 그 나름대로의 대국민 담화문 수위 조절 내지는 표현 이런 것까지 가다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세금으로 월급 주고 대통령 참모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참모들이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사과를 먼저 거기에 집어넣는 것 자체를 건의조차 또 못했구나. 그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남은 2년 반 동안 아마 국민들 중에 윤석열 이라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대쪽에서도 둘로 딱 나뉠 겁니다라는 말씀 드린 게요. 하나는 그래도 헌정 질서의 유지라는 그 범위 내에서 탄핵이든 하야든 무리하게 하면 안 돼. 본인이 뭔가 뭐 받아들이고 뭐 고개를 숙이고 뭐 특검도 수용하고 뭐도 하고 이런 제도권 범위 안에서
해야 돼라는 주장하는 분들과 나머지 하나는 아유 나 이제 인정 못 하겠어. 여러 트럼프가 2016년에 됐을 때요. 극단적으로 He is not my president라는 이 플래카드 내지는 팻말을 들고 트럼프가 다니는 데마다 그 팻말이 시위대 속에 항상 있었거든요. 물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남은 2년 반 동안 그 시달림에 반드시 봉착을 지금 하게 됐다. 그 기폭제가 오늘의 기자회견이다 이런 생각이 그 듭니다. 윤경호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참모들과 회의는 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어제 대통령의 일정이 오후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 대통령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참모들과 회의가 얼마나 밤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정에 주무신다고 하면 아마 저녁 식사 하시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고요. 뭐 저희는 사실 그 대목까지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죠. 밤을 새서라도 기자회견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참모들과의 회의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것이다. 그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참모들에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통령의 태도 그대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내가 잘 설명하면 된다. 기자들 나한테 질문 던져봐야 내가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얘기하면 모두 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미 다 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결론은 예상된 결론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번에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게 저는 하여튼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성이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예전에도요, 그 선거, 그때 대선 과정 중에서 선거 운동할 때 굉장히 뭐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뭐 개사과 얘기도 있고, 뭐 다리 얹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기자들한테 덤벼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냐 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학력과 경력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아니, 당신네들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아니 학력이 뭐가 어떻게 이 경력을 맞아요. 막 이러면서 아니 제가 그래서 완전히 이성이 마비가 되네. 그러니까 당신 와이프에 대해서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는 거 같아서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약 한 20분에 걸쳐 가지고 본인의 와이프가 얼마나 성실하고 와이프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새벽까지 문자를 보내고 이러는 게 그게 순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김진애 의원님 저는 그 부분이 네. 와이프를 사랑해서일 수도 있지만 네. 자신의 컴플렉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윤석열도 김건희 학력이 위조되고 가짜이고 이런 걸 모르고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냥 잠깐 눈이 그냥 홀가닥 해가지고 내가 저기 했는데. 아유,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백운기 앵커님이 순진하신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가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봐요. 그런 얘기가 집에서도 좀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 김건희가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신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면서 엄청나게 거기다가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당장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그야말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그러면은 아니 웬만한 남편 같으면은 자기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비번도 열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걸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서 아니 바깥에 나가면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가 엄청나게 주입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성이 완전히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비가 돼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에 계속 놔둬야 되겠습니까? 김진애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반박했다가 오선화님한테도 혼났습니다. 앵커님 꿈꾸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해 주시고 김진애 의원님만 오시면은 동시 접속이 막 3만이 넘어가요. 예. 오늘 안 넘을 수가 없지 오늘 같은 날. 근데 동시 접속 지금 29,800명인데 좋아요 11,00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반성하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좀 소개해드리고 이어가죠. 동그라미님께서요. 오늘 현재 대통령 변론을 요약하면 변론 김건희가 순진해서 속아 넘어갔고 한번 맺은 인연은 박절하지 못했고 대통령이 그들과 연락을 끊지 못한 건 대통령이 돼서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참담합니다. 아, 좋아. 박절하지 못해서 민간인으로 공천도 하고 여론도 조작하고 산단도 개입했단 말입니까? 김진애 의원님. 지금 이런 분들이 우리 애청자님들이세요. 수준을 보십시오. 워딩이 너무 예.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우리 정글 애청자님들을 정치 10단이라고 얘기해요. 박지원 의원 나오면 항상 제가 겸손하라고 당신은 9단이지만 여기는 10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흑수저님 일찍 퇴근하고 오랜만에 낮술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속이 불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광장에서 악이라도 질러야겠습니다. 고우리님 욕하고 싶어 혼자 욕을 1시간 동안 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네요. 유상통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보스형님 TV님 앵커님 오늘 같은 날 욕 시원하게 해주세요. 대리 욕 박영식 앵커님이 하셔도 됩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저렇게 점잖은 분이 어떻게 아니, 앞길이 구만리 같으니까. 잠깐만요. 좀 더 정화님 원희님 현자의 돌림 울영식님 흥해라 5 아이들 정어리 100만 가자 일일 몬수님 일일 영식 박영식 화이팅 오늘 박영식 앵커님 팬이 많이 왔습니다. 락님 앵커님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미국에서 유니위버님 보내주신 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수형님 TV 또 보내주셨네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예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 또 금방 좋아요가 늘었어요. 와. 여러분 최고 감사합니다. 예, 윤경호 소장님. 아니 오늘 기자회견 보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고성 한 많잖아요. 우선 명태균이도 그랬죠. 그다음에 민주당도 뭐 그랬잖아요. 민주당도 오늘 한 거 보고 추가로 뭐 육성 담겨 있는 뭐 녹취를 까겠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얘기 한 거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있으면 바로 까야죠. 명태균이는 아마 오늘 저렇게 맹탕 회견 보고 나서 아 내가 아직은 까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결국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이제 폭발이죠. 폭발. 폭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죠. 아까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 김진애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이성이 마비됐다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국정농단, 국정 개입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뭐, 좀, 뜻을 다시 규정해봐야 된다는 믿기지 얘기였습니다. 않으시죠?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게요.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보십시오. 안 믿어지죠? 아, 정말. 그러니까 김건희가 밤늦게 새벽까지 그렇게 통화하고 또 낯선 남자들하고 몇 시간씩 통화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개입하고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자기 돕기 위해서 했던 가련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근데 그렇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공사 거죠. 구분이 안 되는 게 와이프에 대해서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간에. 저걸 듣고 어떤 생각이 글쎄 말입니다. 참. 그냥 전 아까 한마디로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는 도대체 왜 하려고 했을까? 왜 오늘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롱하듯이 김건희 남미 데려가는 거 뭐 통과 의뢰로 지금 한 거냐? 아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말을 못 잇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중에는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조사를 보면 이게 미디어 토마토의 결과인데요. 여론조사 응답층의 73.9%가 김건희 여사를 이미 꼽고 있습니다. 뭐 그 와중에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7%고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가 13%밖에 안 되고요. 그 여론조사 응답층의 절대 다수가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지목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표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까 김진애 의원님 표현 잘해주셨는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주의 어떤 사고와 이성 이런 것 자체가 마비되어 있거나 정상적인 상태라고 분류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아마 오늘 진짜 확신이 드셨을 거예요. 조금이나마 의심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이 기자회견을 보고도 아 정말 그랬구나라는 확신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 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냐면 언론에서 이것저것 마사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정말 헌신적으로 남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여태까지도 그랬잖아요. 왜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좋은 검사가 되고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오지 않게 하고 검사직을 떨어 나오지 않게끔 했다. 여러 가지 그때 박근혜한테 한직으로 돌고 그럴 때도.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윤석열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 보호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 남편 아니면은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변호사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자기가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죄를 은폐해주고 덮어주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도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남편 자기가 돋보이고 해외에 나가서 돋보이고 그 자리에 하기 위해서 남편을 지금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저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기자회견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불과 사흘 전에 밤 10시에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나는 그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 왜 갑자기 이틀 전에 이걸 갑자기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직, 그다음에 대통령의 마인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이런 거를 다 저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를 언론이 좀 써줘 그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왜 윤경호 소장님 혼내세요? 아니 오늘 다 언론이잖아요. 퇴직했어요. 언론은 뭐 현직 전직 구분이 없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질문에서도 그런 거예요. 명태균과 윤 대통령이 5월 9일에 통화했다. 그 녹취록 민주당이 깐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매달릴 게 아니라 명태균과 김건희 간에 주고받았던 여러 추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두터운지를 오히려 끌어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 명태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대통령한테 체리따봉을 몇 번을 받았는 줄 알아? 누가 보냈겠어요? 근데 착각한 거죠. 그렇지.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었는데. 네. 아니 근데 그때 저기 권성동 의원한테 체리따봉 보냈을 때 예.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아, 저게 김건희 아마 거였다? 김건희 맞아요. 여사가 보낸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보낼 저런 저기가 아니다. 02800에 7070도 누구 건지 따져봐야 돼요. 네네. 그러면 당연하죠. 예. 그것도 따져보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편을 빙자해서 대통령의 전화를 빙자해서 가면을 쓰고 각계무시한 역할을 했다는 거 예. 아니야.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독직이라고 그러나 이건 국정농단이지. 대통령 농단인가? 이런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미 화를 낼 줄 알아야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뭐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권력 서열이라는 그림이 새로 바뀌어서 돌았습니다만 검사위의 법사고 법사위의 여사고 여사위의 명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이 과연 명태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어떤 답변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실직고 하는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검찰 조사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시점에 소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거나 명태균이 앞으로 어떤 진술을 대통령과 함께 발맞춰가는지에 좋은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나온 온도로 봤을 때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다 할 어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반발
어떤 폭로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아까 우리 윤경호 소장님 말씀처럼 더 가능성이 낮아졌고 아껴놔야죠. 네, 아껴놔야죠. 아껴놔야죠. 시간을 더 두고 또 만약에 또 다른 진전이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폭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껴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좀 참담한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권력 서열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확인하셨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대통령이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사를 두둔하기 위해서 몇십 분간 그렇게 애써서 설명하는 그림이 참 분노스럽다 말씀 주셨는데 전 더 분노스러운 것은 여사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명태균에 대해서 두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응답도 안 나왔다는 것이 전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명태균이 무엇이길래 대체 무엇이길래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이냐. 언터처블 위에 더 언터처블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건 언론의 잘못이죠. 네네. 그건. 지우아빠 헬리님, 무식해도 일이 무식할까요? 텔레폰으로 했는지 전화로 했는지. 국정에 간섭한 마누라 때문에 국어사전을 바꾸라는 둥. 김영선보다 더 말을 못 알아먹겠습니다. 소련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김영선 말 못 알아먹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호사를 하고 5선 국회의원을 했죠? 글쎄 말이죠. 또 탄핵 관련해서 발언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좀 짚어보기 전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가지요. 오늘 기자회견 들으나 마나 할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소개해드렸는데 뭐 이 양반 뭐 동의해서가 아니고 재미있는 게요. 이 칼럼이 오늘 쓴 칼럼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실어도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제목을 본질은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 의혹이다. 이렇게 해놓고 첫째, 우리나라 권력 1순위가 김 여사임이 재차 확인됐다. 둘째, 윤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윤 대통령에게 위기의식이 없다는 건 나라의 위기다. 인위적 인적 개편이 없다니 대체 무엇으로 국정 동력을 살릴 것인지 통탄할 판이다. 담화를 듣고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보고 쓴 칼럼 같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아침에 쓴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왜? 저도 어제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오프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첫째, 기자회견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들이 믿을만 하려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했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셋째, 내놓을 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 말고는 어떤 것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데 그걸 받을 만한 용기와 자신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일 기자회견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옳시다. 어제 제가 한 오프닝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들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도 나쁜 거예요. 적어도 윤경호 소장님 오늘 억소리 나게 해야죠. 그럼요. 오! 이게 달라졌네? 나와야지. 뭐가 바뀌었네? 네. 오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한 말씀 하셨잖아요. 어른이 키 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말씀 좀 표절 좀 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근데 정말 아까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 드렸겠어요. He's not my president라고 아마 팻말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날. 아니 저는 지금 이거 지금 하면서 우리가 1시간만 듣고서 해서 너무 다행이다. 계속 들었으면 계속 들었으면 완전히 제가 안경을 던졌을 것 같은데 좀 더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다 듣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앞에 나오는 자막만 보고 얘기하는 게 국회에 대통령에 나가는 게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 근데 그게 끝났나요?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네. 지금 제가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방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목이 아프다 더 할까?
얼마든지 해봐라 이거군요. 그거 좀 준비되면 한번 지금 준비됐어요?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그 보여주세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당신이 잘 사과하라고 그랬대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여기 자막으로 나온 거예요. 어. 대통령 보고 내 사과를 대신하라고 김건희 여사 그랬다는 겁니까? 사과를 그랬다고 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다고 지금 여기 자막으로는 그렇게 이거 좀 더 나왔습니다.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건- 윤석열 기자회견을 아니 이거를 다 나오네. 다 나와. 이거 한 정말 끝장으로 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게 하든지. 1박 2일로 하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한 3시간 하면은 네. 다 나올 것 같아. 기자들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명태균 얘기 더 물어봐야 돼. 네. 명태균 얘기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명태균이 지금 저기 그 왜 내일 소환 조사하잖아요. 왜 창원에 그렇게 창원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면은 여러분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김건희 여사 핸드폰 압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게 필요하죠. 대통령 것도 압수해야 되지 않겠어? 네. 아니 이거는 그거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근데 한동훈이 같이 23개 또 패스워드 걸어놓으면 글쎄요. 그거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건 걱정 안 해도 안 돼요. 해도 됩니까? 예. 여기는? 네. 내 생각에는 1번 없다. B번 없다. 아니 그리고 마누라가 쉽게 열어봐야 되는데 B번 하면 안 되죠. 둘째, 4자리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네. 예. 야, 이 정말 저희가 진짜 이게 지금 2시간을 나온 풀로 게 만약에 2시간을 봤으면은 다 듣고 있었으면은 오늘 하루 우리가 종일 아마, 얘기를 하루 종일 얘기를 했겠는데요. 중간중간에 자막만 나오는 것만도 정말 속이 터져서 근데 현실적으로 뭔가 이제 지금 아까 이제 1시간 지켜봤을 때도 이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죄송한 말씀이면 좀 수준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언어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방금 저는 제 눈으로 못 봤지만 김진애 의원님이 전해주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사과를 하고 대신 사과라고 그랬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라는 거는 저는 이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걸 김태효라는 사람이 국민을 발 아래로 두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분노스러운 이 워딩이어서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너무 분노스러워. 어떻게 김건희가 사과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도 모르고 그냥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어떤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를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혀 마비돼 있다니까 이 사람은. 김건희가 하면 다 이뻐. 김건희가 하면 다 뭐든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걸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가스라이팅 돼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죠. 한두 가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건가, 김건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야당의 대응이 궁금한데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준비한 대로 가겠지만 오늘 또 탄핵에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탄핵은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미국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목 아프니까 더 할까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좀 쉬었다 가죠. 정어리몰 광고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
네, 정어리TV 50만 구독자 돌파를 기념해서 정어리몰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5050 이벤트.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고 계신데 황금향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우리가 먹는 귤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귤하고 오렌지를 교배해서 만든 걸 만갑류라고 그러는데 황금향,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맛있다는 한라봉하고 천혜향을 접붙인 게 황금향이래요. 그래서 아주 맛도 좋고 맛있는 거 다 아시지만 이걸 제주 현지보다 더 싼 가격에 정어리몰이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건 정어리몰이 제주 농가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금향 이럴 때 또 지금부터 3주 정도가 제일 맛있는 시기라고 하니까요. 충분히 충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50만 구독자 돌파 기념 볼펜 드리니까요. 이거는 같이 상품이랑 가지 않고 따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궁금해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기자회견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이 아프다고 그러네요. 국민은 마음이 아파요. 당신은 목이 아픕니까? 듣고 있는 국민은 마음이 아프고 박현구님께서 방송 해외 송출을 막아야 할 듯 그런 글을 주셨네요. 정말 나라망신이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탄핵에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탄핵 얘기가 나왔냐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도 참석 안 해. 시정연설도 총리시켜. 이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 자격이 있냐? 저는 대통령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선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탄핵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가셨나? 그래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님. 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입니다. 저는 국회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도 국회에서 하셨고 또 대통령실에서 많이 나오는 설명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81조를 보니까 국회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회에 가서 발언하실 수 있는 뭐 권리이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지난 22대 국회 개원식과 그리고 지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가실 것인지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가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정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도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뭐 많은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싶었는데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이제 갔더니 또 이렇게 돌아앉아 있고 박수 그냥 한 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사람부터 참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대통령이 조금 이거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이런. 그거 있었나요? 그거 좀 더 들어봅시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들을 수 있나요? 예. 나가셨나?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국회 도움되라고 하라는 거예요? 김 의원님,
의무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요번에 안 간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개원식에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개원식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상권 분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가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율심사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도 안 간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거 한다고 이렇게 딱 써놔야 됩니까? 가서 꼭 해야 된다고 안 가면은 법으로 걸려 이래 탄핵됩니다. 이러고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해가지고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완전히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약 12년 동안 계속해서 해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안 간 거는 저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안 갔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 판단한 만약 그날 가서 돌을 한 100만 개쯤 맞았으면 지지율 확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했고 그다음에는 가면은 박근혜처럼 될까봐 탄핵될까봐 못 간 거거든요. 박수 한두 번 쳐주면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라도 야당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어?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그건 정말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소야대 상황 아니었습니까? 야당 협조 없이는 대통령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취임식 할 때까지 야당 한 번도 안 만난 자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국회 얘기를 합니까? 자격 없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대표에게 완전히 범죄자 취급했던 거.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그냥 부인, 외면, 무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프로토콜이라는 영어를 쓸 자격이 사실 없죠. 근데 이번엔 저는 안 간 거는 확실히 박근혜 때 그때 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왜 개헌하겠다고 그러면서 왔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힘들게 국회에 왔고 국회에서는 또 잘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에 왔을 때는 저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한 뭐 17%에서 5%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주술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칫해서 자기가 낮은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근데 이번에 정말 잘못한 게 그날 월요일 날 안 나간 것 때문에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거로 국민들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의 사례들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런 예산안 시정연설이라든지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던 기억은 제 기억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요, 입만 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자주 나오고요. 내로남불이 그대로 밝혀집니다. 2년 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국회를 방문해 보니까 피켓 시위를 한다, 뭐 외면한다, 돌아서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심지어 2년 전에 보이콧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는데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고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거 아니겠냐.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2년 전에 말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불참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오늘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본인이 뭐 의회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렇게 옹졸한 게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자기가 싫은 자리에 가는 게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외교의 자리에 갈 때도 우리가 뭐 대접받는 적도 있지만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그때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바이든 대통령 꼬랑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잠깐이라도 네. 1분이라도 얘기하려고 50점 하잖아요. 50점만 날라고. 그렇게 하자니까 본인은 막 그게 체면이 깎여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렇게 헛소리가 나오는데. 그리고 돌 맞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 맞고 갈수록 그렇게 할수록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은 국민들은 더 생깁니다. 다만 그게 본인이 칭찬을 받거나 이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그럴 때 참고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이향님께서 박수 받을 일을 했으면 기립박수 받지요. 그럼요. 본인이 잘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하고 저희들이 할 얘기를 다듬어서 4시에 특집 방송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오늘 끝으로 예고 김보협 조국신당 대변인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오늘 긴급 특집 방송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트럼프하고 무슨 전화했는지 그걸 못 들어서 조금 아쉽네. 그것도 이따 그러면은 한번 그런 내용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탄핵 관련한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죠. 아까 그 말하면서 탄핵 관련된 발언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올해도 보십시오. 뭐 특검에 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무슨 뭐 특검이라고 하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래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조항인 거.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을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중에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이미 다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것도 뭐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같은 거 반복한다에 뭐 하니까 그냥 어디 소문만 자기들이 낸 거를 또 붙여가지고 계속 막 거기다가 참 뭐 동행명령권 막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안 간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이라도 어쨌든 그냥 대통령 얘기 듣고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시정연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을 때 정말 그 야당을 자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하나도 안 넣고 정말 고맙다는 얘기만 넣어서 2번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서로 간에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그래서 이제 총리께서 그거를 뭐 대독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준비한 그 내용을 총리께서 대부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야 윤석열이 오라 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다고 하는 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 너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밉지만 참 옹졸하고 어떻게 저렇게 간이 작아요. 너무 간이 작아. 새마을 지도자 회의에 가가지고서 박수 받는 건 너무 좋고 국회에 나가서 그야말로 헌법기관들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들에 와가지고 거기서 혹시나 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 나가서 연설을 하는 게 훨씬 더 대통령 격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통령의 개인 성향 말씀이시고요. 좀 더 구조적으로 보면 야당 생활을 해본 정당인 출신의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못하죠. 못하죠. 본인 역지사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생활을 해보면 맞아요. 이게 의회와 행정부 간에 서로 존중. 그다음에 시정연설이라는 거 다른 나라에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연초에 하잖아요. 스테이트, 그러니까 Address of the State Union.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 나라의 상태. 그러니까 미국은 뭐 스테이트라는 게 주가 모여가지고 하지만 여기서의 스테이트는요. 유니언이 오히려 국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 연설을 마무리할 때 대통령들마다 State of the Union is
good is very good 뭐 이런 식의 마무리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이지만 의회에 던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88년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7년 민주화된 이후에 6.29 선언 이후에 우리 현재 현행 헌법 이게 정착된 이후에 88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행을 존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권 이거를 존중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아니 뭐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좋은 말만 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줄여나가겠습니다라는 식의 얘기 이걸로 꾸미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예산안 시정연설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저기 대통령이 얼마나 대접을 받고 그동안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쓴소리가 있거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환경에 가가지고 이런 방금 말도 꺼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직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기 폼 잡는 것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잖아요. 제가 인간이니까 대접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간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어야 존중을 받는 것이고 자신이 국회를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기 이전에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간이니까 국민을 먼저 존중을 해야 자신이 존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최소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차승원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사람이요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안 되면 최소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수 없다면 주변에 눈치라도 봐야 됩니다. 이게 사회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대접받고 살았다 아니든지 간에 기본 소양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본 소양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치가 없어. 이 사람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다음에 눈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눈치가 없는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항상 갑으로만 살았거든요. 검찰 생활 내가 수사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야. 나의 동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특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통령들이 왜 본인의 가족, 본인의 여태까지 와이프는 없었지만 아들, 얼마나 저기 형제 이런 거 있을 때 특검이 나왔을 때 얼마나 그냥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국민들에 대한 염치와 수치와 눈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찰 출신 거기까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들을 가장 깜짝 놀라게 했던 것, 뭐 휴대폰 같이 썼다는 것도 놀랐고, 방금 전에 뭐 총리가 대독한 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래야지 의무가 안 되니까. 그것도 좀 놀랐어요. 뭐 그것도 대독이지 아니냐 갖고 했는데, 근데 정말 놀라게 했던 것, 사과 부분. 김건희가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다. 대통령 차라리 그러면 김건희를 안 치지 그래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아까 목 아프다 그만할까 그걸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얘기 나오니까 또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때문에 기자회견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고 왜 하니?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제 처에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뭐 사람들과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뭐 제 아내는 원래는 이게 이제 발표를 우리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뭐 우리 방송국 같은 홀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이제 하자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가니까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 침소봉대를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뭐 임기 반환점에 뭐 이거라고 그래서 뭐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구 뭐 농단은 아니겠죠?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아,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아, 기자한테 그건 어떻든 간에 어떻게 그 와이프가 그렇게 대견해? 정말 대견한가 봐요. 꼭 기자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대변인 정혜전 대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왜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렇게 하다하거나 반말을 합니까? 공속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제가 현실 직시님 문자 읽어드렸던가? 아, 씨발 새끼 진짜 말 많네. 현실 직시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내가 읽어드렸던가요? 아까 땡땡땡땡이라고 아까 두 번 말씀하셨는데.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아유, 아, 이제 제가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네네. 깜빡깜빡합니다. 땡땡땡땡.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딱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도 국정농단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더 알게 됐어요. 너는 김건희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박영식 에디터 이제 확실히 하셨죠? 아, 예. 확실히 아셨죠? 사과를 왜 했는지. 예, 시켜서 했습니다. 예. 네, 시켜서. 끝나실 거죠? 네. 마지막으로 아까 예. 그 슈퍼챗 보낸 분이 워싱턴에서 보내셨다고 그랬나요? 영어 얘기하셨잖아요. Thanks for being you. you. 예. 그 뜻이 말입니다. 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뜻은 Thanks for being there를 쓴답니다. 아, 그리고 돼요. 거기서 그게 줘서 고맙다. 앵커님한테 보낸 거죠. Thanks 예. for being you. 예. 그거는 더 정말 좋은 의미예요. 당신이라서 고마워. 당신이라서 고마워. 그러니까 백앵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에 대한 정말 최고의 찬사. 아, 저는 사실은 아까 윤석열한테 얘기했는 줄 알고 아. 윤석열 개과천선 안 하고 오늘 너답게 당신답게 그래서 아닙니다, 고마워. 아닙니다. 그분이 난 왜 이건 줄 윤석열한테 알았어요. 슈퍼챗을 보내겠습니까? 아, 돌멩이를 던지죠. 아니, 보내신 분이 아니 있는데. 윤석열이 개과천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했으면은 또 그것 때문에 그거 했을지도 모르지. 는 어. 바로 우리 백운기 앵커이기 때문에 당신이어서 고마워 이런 뜻이라는 걸 제가 좀 정정해 드립니다. 아, 그 참 마지막으로 영어를 제대로 하니까 더 감동이네. 예, 저희 종료하기 전에 아마 이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자회견 다 풀로 못 따라오셨을 수도 있고 타 방송 모니터링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총 140분을 하셨습니다. 방금 5분 전에 막 종료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사실 MBS 결과가 또 따로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MBS 같은 경우에도 20%가 붕괴된 19% 지지도가 나왔고 3% 떨어졌네. 예, 지난주가 22였으니까요. 19%가 됐고 부정은 오히려 7%가 올라갔습니까? 부정이 74, 긍정이 19로 나왔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내일 결론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힘드시죠? 힘드시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좀 후련한 느낌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했던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안개가
쫙 거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예. 그걸 완전히 끝장내버렸습니다. 예. 끝장회견 맞네요. 네. 끝장회견. 맞습니다. 예. 자, 끝장 내줍시다. 오늘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동시 접속도 34,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많은데 우리 패널 분들 보내드리고 제가 소개하고 또 댓글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박영식 앵커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라의 지도자는 무릇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돼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국민들 바보 아니라니까요. 너네들보다 더 똑똑해. 우리는 연약한 정을이지만 함께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정을이랍니다.